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12.3 비상겸 1년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사과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주목을 끌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사과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레드 카드를 들자라는 말을 했고, 근데 반대로 송원석 원내대표는 큰 충격을 들인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사과를 했죠. 그래서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메시지 왜 다른가? 요거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윤희석 대변인 해석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과 함께 네. 자리에 서서 공개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의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원내 사령탑이 당내 넘버 2가 당 대표와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원내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또 대표단과 같이 했으니까 적어도 당 원내 지도부와 저희 소속 국회의원들은 송원석 단체가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예,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당의 생리가 한국은 국회의원이 그 정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예. 그러면은 당의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 당을 대표한다는, 전체적으로 대표한다는 대표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지금 현 당 대표가 당내에서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당 대표도 원내에 있는 분이긴 한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하고는 그 교감 없이 예. 독자적으로 낸 목소리다. 독자적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 비판이 엄청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서 변호사님의 비판입니까? 아니면 당원들의 저 비판입니까? 포함해서 당원들의 비판이 딱 한 명이 명확하죠. 일단. 예, 그렇죠. 엄청나게 비판을 예, 받고 엄청나고. 있고요. 예. 지금 사과한 분이 한 40여 명 될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과 의원들. 25명 명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원들의 비판이 지금 거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중에 사과한 부분도 많은데 다 빼놨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민주당 독재 권력 때문이지만 예. 그러나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란머리 광풍도 못 맞고 국민들이 뭐 공직 아니, 내란머리 광풍은 계엄했으니까 내란머리가 나온 거지. 내란머리도 아니지만 사실은 왜 계엄하셨어요? 그걸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 예. 그다음에 군인 공직자들 고쳐 정말 죄송하다. 거기에 제가 다 책임지겠다. 책임 떠넘긴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그 자유와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저는 대통령이 이게 진짜 진솔한 사과예요. 이런 이유로 계엄을 했지만 그러게 공직자들이나 국민께 죄송하다. 뭔가 이유 딱 팩트가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들은 야 계엄 못 막아 죄송합니다. 계엄 막을 능력이나 계엄을 누가 막아요? 계엄은 대통령이 고유권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 의원들이 우리가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예. 계엄 막을 능력이 돼요? 어떻게 막아요? 국회가 사전에 뭐 국회하고 상의하고 계엄합니까? 국회가 해제하면 되죠. 예?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해산 다 하면 되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전에 못 막은 게 사전에 죄송하다더라고. 못 막아서 미안하다. 제가 성명문을 봤어요. 그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나요? 계엄은 대통령이 고유권 아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숙이는 것보다 대통령이 얼마나 진솔합니까? 이런 이유로 계엄했는데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나를 밟고 다시 일어서라. 자, 강선필 대변인. 이거죠. 정말 밟아버리고 싶은데 어디 뭐 감옥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근데 저는 너무 좀 예상 밖의 답변이어가지고 어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뭐 어쨌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 어디에서 뭐 했는지 궁금해요. 어디 계셨어요, 장동혁 대표? 예? 어제. 그치 어떻게 알아요? 아니 상의 안 하세요? 왜냐면 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예. 장동혁 대표가 오전 10시에 페이스북에 나름의 본인의 입장문을 올렸잖아요. 예. 거기에서 레드 카드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렇지. 그 보통 우리가 당 대표, 원내 대표의 메시지를 쓸 때 예. 이런 레드 카드 같은 단어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사실 좀 가벼운 단어예요. 예. 되게 한미가 되어 있는 그런 무거운 단어를 쓰지 지도자는 이런 단어 안 쓰는데. 윤 전 대통령 사과문에 근데 입장문에도 레드 카드가 있어요. 전혀 오후 늦게 좀 나왔잖아요. 네. 그때도 레드 카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잠적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러 갔나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었어요.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여튼
근데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의 어제 발언을 보면 예. 송원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해가지고 죄송하다. 초재선 의원 25명도 어쨌든 죄송하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 도서관에서 죄송하다. 근데 장동혁 혼자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러는가 도대체. 결국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는 네. 이제 그 윤상현, 나경원, 한동훈을 학습 효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경원이나 윤상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인지도 높고 뭐 정치 오래 했어도 아주 그냥 열성 지지층이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으니까 팬덤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뭐 당대표 물러났어도 이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마이크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도 어차피 당대표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나도 이런 적극 지지층, 왜냐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적극 지지층을 가진 팬덤을 가진 정치인은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내가 흡수해서 그런 적극 지지층을 한번 구축해봐야겠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컴플렉스. 네, 그런 계산이 아니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봐요. 박 실장님. 일단 뭐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는 이미 전두환 때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를 변호사로서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 단계 같아요. 나 삐뚤어질 거야. 제가 듣기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12월 3일 전에 만나서 사과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쭉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107명 의원 뭐 다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단 윤 어게인과 선을 좀 긋고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거의 다수였다고 해서 그래서 송원석 대표가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 이거는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말이 없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이른바 찐윤 쪽에서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제 특히 페이스북에 쓴 메시지는 충격적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거는 전략적으로 극우를 선택했다고 봤어요. 앞서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입지를 만들고 팬덤을 만들어서 대선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극우와 같이 지내고 극우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극우를 이용한 거죠. 근데 지금 단계는 본인이 그러다가 선을 넘어가니까 당내 어느 정도 주류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극우가 안식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극우 속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너희들은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이미 삐뚤어서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40 넘어서 삐뚤어진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장동혁 대표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선택을 했으니까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 것은 팬덤 때문이 아니고 명분 있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 들었던 팬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팬덤이 그럼 왜 생겼냐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정치는 명분이 없으면 오래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다 동의하잖아요. 거기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명분을 가진 정치인이 누구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 왜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대권 막을 권한도 없으면서 뭐 막지 못했다고 계엄 막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느냐 그 얘기는 설령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도록 더 쓴소리하고 더 옆에서 고언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권한이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서 변호사님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전 박 실장님이 아까 5.17 그 전두환 계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판결문 잘 보면요.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때 보안사령관인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래서 그게 내란이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가 계엄한 거는 내란이 없어요. 전두환은 내란이 맞아.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전두환 판결하고. 그거는 제가 그러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서 그거는 그 예전에 박정희의 비상계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의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논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대변인 눈빛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자, 문진석 의원. 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그 소통 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유튜브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휴대폰이죠. 접는 걸 또 폈어요. 펴가지고 했는데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H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 김남국 비서관이 네 형님 제가 훈식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딱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한 이게 이제 큰 파문이 일었죠. 자, 요 부분 때문에 강성필 대변인 일단 문진석 의원은 그 어떤 이유로도 뭐 변명이 되지 않을 만큼 잘못했습니다. 부적절했고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인 거예요. 문진석 의원 때문에 애꿎은 김남국 비서관도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그 협회장으로 추천됐다는 이 사람도 이제 협회장 절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국정감사 끝나가지고 또 이제 잠잠했던 그 현지 실장에 대한 이 논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벌써 또 국민의힘에서 오늘부터 계속 그러니까 다음 국정감사 다음 국회 회의 나오냐 마냐를 막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이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당과 대통령실에 큰 부담을 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래서 저는 김남국 비서관도 사직을 했는데 사표를 저는 했죠. 문진석 부대표도 어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언 중에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문진석 때문에 애꿎은 김남국이 날아갔다. 애꿎은? 그럼 김남국이 별 잘못 없이 날아갔다는 겁니까? 시작은 문진석 의원이었다. 저는 김남국 비서관이 잘못이 크다 봐요. 아 그래요? 본인이 현지 누나 훈식형한테 전달하겠다. 답변을 쓰지 말았어야 됐다. 그 답이 그게 맞습니까? 전달했다고 보는데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대통령실에 전달했을 것이다. 핸드폰 빨리 감찰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김남국이 아주 비서관이 잘못된 본인 책임으로 사직한 거예요. 애꿎게 저는 억울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일타쌍피 이야기하면서 또 그 본부장도 애꿎게 뭐 피해본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도 자기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홍성범 본부장. 이분도 자기가 중앙대 뭐 동문이라고 인사청탁을 학맥을 이용해서 이게 연봉 한 2, 3억 되는 자리입니다. 이분도 이게 아주 잘못된 이게 지금 법으로 위법이에요. 근데 단정할 수 있어요? 그분이 청탁했다고? 청탁 안 하고 문준석 의원이 어떻게 그걸 부탁하겠어요? 청탁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챙겨주겠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갑자기 상식이 많이 살아나셨는데 김영삼이나 부정청탁 아까 상식이 좀 없었던 이거는 형사 갑자기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김남국 비서관이 이제 문진석 의원에게 답장했던 내용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거 통탄스러운 일은 문진석 의원이 애초에 문자를 안 보냈으면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났고 사실 이 김남국 비서관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주변의 성품을 좀 들어보면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착하죠. 좀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니까 이런저런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일 오래 하다 보면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선배가 한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색해버리면 선배님 왜 이러세요 지금? 그래버리면 이게 사이가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지만 문진석 의원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만약에 저 자리에 강성필 비서관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는 아예 답장을 안 했을 거예요. 익십? 진짜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답장을 안 하고 아닙니다. 제가 말 안 끝났어요. 답장을 안 하고 저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전화를 했었어요. 형님 직접 얘기하세요. 강성필 부대변인 힘드신 거 잘 이해합니다. 근데 김남국 비서관이 그 정도로 무마하려고 했다면은 여기 강훈식, 김현지 이 두 분 얘기를 쓸 리가 없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권 내부의 상황을 알려줬고 저희한테 그렇죠. 김현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줬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의 이 문화도 알게 됐고 아우야. 민주당의 문화는 아니고 또 이제 그 친하신 분들 사이에 통용되는 대화일 수도 있고. 근데 아우야 이게 무슨 대학 동아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너무 창피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국민들이 이 문자 내용 다 보셨을 텐데 이거 아니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분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지역구를 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두꺼운 분들이에요.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좀 제가 봐도 잘못됐죠. 잘못됐고 순위로 따지자면 가장 잘못된 건 문진석 의원이죠. 예. 문진석 의원의 가장 잘못한 거는 뭐 홍선범 본부장이 예. 청탁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 너도 잘하는 중대 후배야라고 해서 인사청탁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카마 자동차표는 한국 자동차표는 정부 기구도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정부 전직 관리들이 가던 자리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기구도 아닌 걸 대통령실에 추천했죠. 이게 첫 번째 잘못한 거고. 예. 두 번째 저는 이 문자에서 잘못 나온 거는 김현지 실장의 어떤 대통령실 내에서 역할이에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하면서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이 누나는 맞아요. 맞죠. 네, 나이는 누나가 맞는데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인사 관련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김현지 실장이 실세 맞습니다. 제가 봐도 실세 맞고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 실세일 리는 없죠. 원래 부속실장이면 장관, 수석 만남을 다 부속실장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정도.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인사까지 개입한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또 김현지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운영에 출석하지 않은 것 이게 잘못된 거고 김남국 의원도 잘하는 게 아니죠.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강성필 대변인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인사치레로 김남국 의원이 사실 스킨십이 좋아요. 친절하다. 친절해서 그냥 중대 선배니까 인사치레로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해져서 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뭐 형 동생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저한테도 형이라고 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닌 거 근데 저는 아시면서 그거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우라고 하세요. 그 김남국 비서관은 그러지 않잖아요. 의원님이라고 하죠. 의원님 네. 하시죠. 아니 스킨십이라는 콩글리시 쓰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 강훈식, 김현지가 나왔냐 이 얘기를 하는 제가 거잖아요. 아까 김현지 실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인간관계가 좋아서 인사치레로 강훈식, 김현지를 거기 넣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얘기가 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거기에 김현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강훈식으로 안 되면 김현지를 쓸게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강훈식의 권력보다 김현지의 권력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김현지 인사 실세라는 게 드러났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세보다 꼭 한 마디 해야 될 게요.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까? 두 분 다요. 이 사건에서 누가 제일 나쁘다 했어요? 문진석. 자, 김남국은 사직까지 하고 잘렸습니다. 근데 문진석은 어떤 책임지죠?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문진석 사표 낸게 잘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진석 어떤 책임을 지죠? 저는 최소한 이게 탈당 정도나 탈당? 사퇴 안 하더라도 아니 본인은 제일 이런 범법에 비서관이 그만두는데 사표를 냈는데 본인은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가면 이거야말로 이게 배지가 잘못된 특권이에요. 이분이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짧게 나왔어요. 아주 소심하게 소심하게 반론 좀 드리면 부대변인. 아니 얼마 전에도 그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변인이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얘기 하니까 장룡 대표 어땠습니까? 인재니까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계속 봐주시려고? 아니요. 완전 환영. 아니요. 더 하실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야 이분. 끝까지 들어도 끝까지. 더 끝나요. 결론은 그러니까 김남국 사퇴 그 사직서 냈고 문진석 의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다. 플러스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하실 만큼 하시는 건 좋은데 국민의힘도 이런 일이 강선필 있었다. 부대변인이 비서관 자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한 정리를 다 해주시는데. 저 비서관을 이제 국회에서 오래 해봐서 비서관 방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부사들이 좋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다르잖아요. 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한판 승부와서 서정욱 변호사를 계속 비판하는 맞습니다. 역할. 근데 저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김현지 실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근데 대통령도 약속했잖아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김현지 실장이나 이름이 좀 수면 가라앉다가 이게 지금 완전히 또 트리거가 돼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계속 얘기할 것 같거든요. 이거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몰리기 전에 확실히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비서관 사실 아프지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수리했으니까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저는 적절한 조치 빨리 할 거라고 봅니다. 당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기류가? 의무로 양으로 되지 않을까? 의무로 양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다. 또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는데 사실 제가 본 김남국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또 지금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물론 잘못했으니까 책임지는 건 맞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저는 늘 뭐 기업이든 정치든 예. 어떤 리더에게는 직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또 하나 약재, 그 장경태 의원 그 성추행 논란인데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장경태 의원과 신동우 의원 격한 설정까지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 내용도 좀 들었는데요. 예. 장경태 의원이 적어도 이런 의혹 다른 것도 아니고 참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좀 겸허하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나타내야 돼요.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재선이나 뽑아준 젊은 국회의원을 촉망받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 구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술 먹고 그런 어떤 의혹에 시달리라고 연루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태도는 계속 반발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테니 지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혼자 뭐 빠져도 괜찮으니까 좀 안 나오고 뭐 이런 자세를 좀 보여줘야 돼요. 여기다 신동우 의원이랑 싸우면 뭐가 됩니까 도대체? 그렇죠? 동의합니다. 끝입니까? 좀 길고 장경태 의원이 어젠가요? 법사위에서 신동우 의원이랑 예. 근데 저는 그런 식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일단 무리를 빚은 건 맞잖아요. 무리를 빚은 건 맞고 그러면 이런 데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는 이제 본인이 따로 해야 되는 거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무리를 빚은 건 맞으면 일단 무리를 빚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자숙해야 됩니다. 빠져서. 사실관계는 이제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또는 법정에서 증명해야 될 문제죠. 근데 이걸 자꾸 본인이 이제 당당하다고 하다 보면 2차 가해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가장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피해 여성이 무고를 할 동기가 있는가? 평소에 원한 관계나 아무것도 없죠. 심리 치료까지 했습니다. 그 비서관이 왜 장경태 의원을 무고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저는 이미 법적으로 게임 끝났다 봅니다. 법적으로 게임 안 끝났고요. 수사해봐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되고 어쨌든 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괜히 이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녀 사냥이 될 수 있어서 정치권은 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부사들 함께해 주신 분 강홍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